네,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간입니다. 북한 세로 읽기 시간 오늘도 찾아왔는데요. 자, 역시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북한의 손전화 사용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좀 볼 텐데요. 정말 그런가요, 대표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여기하고 미국의 스팀슨 센터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이 두 단체가 기자회견, 연구 발표회를 가진 거죠. 예. 내용이 어떤 거냐? 휴대전화 가입 회선 수가 650만에서 700만 개로 추정이 된다. 다만 이 이동전화 기술은 여전히 우리는 이제 보통 3G라고 표현하는 주파수가 이제 예전 주파수죠. 예. 3G 수준으로 약간 뒤처져 있어서 조금 그렇다. 그리고 당국의 통제가 여전히 심하다. 뭐 이런 내용으로 어제 발표를 했어요. 저희 단체에서도 얼마 전에 그 북한 주민 대상으로 직접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손전화를 과연 얼마나 갖고 있느냐 해가지고 손전화 갖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조사를 해보니까 92%가 가지고 있다고 응답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저희하고 전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니까 아무래도 더 높겠지만 어쨌든 지난 몇 년 사이에 북한의 손전화 수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90%면 상당히 높은 수치네요. 하지만 한국이 지금 5G 5세대 이동통신인데 수준은 약간 낮고요. 네. 자, 그렇다면 북한의 이동통신이 시작된 게 언젠가? 요거부터 좀 짚어볼까요, 대표님? 벌써 뉴스가 나온 지가 생각해보니 20년 전이에요. 아, 벌써 그렇게 됐네요. 그 처음에 이집트 오라스콤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처음에 설립을 했어요. 고려링크라고 하는 걸 설립을 했죠. 그래서 20년 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2013년에는 하나 더 생겼습니다. 강성네트. 이건 이제 정부가 직접 사실상 운영하는 통신사가 됐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 650만에서 700만 회선까지 지금 늘어났는데 어쨌든 2008년 이래 14년간 꾸준히 안정적으로 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입자 수가 100만쯤 됐던 때가 2013년쯤 돼요. 거의 10년 전이군요. 그래요. 그리고 2016년에 3년 후에 300만으로 급격히 늡니다. 그러니까 2010년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8년에 드디어 600만을 넘어서고 있고 최근에는 700만을 넘어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 스마트폰, 타치폰이 몇 개인가 이거 어떻게 파악을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 그동안 사실 다른 기관에서도 이 연구 결과들을 쭉 발표를 해왔는데 이번에 발표한 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위성 사진을 북한 전역을 찍었습니다. 찍어가지고 휴대전화 기지국 있잖아요. 전파를 송신해주는 기지국 수를 파악한 거예요. 그거 셌군요. 네, 그거 다 셌어요. 그랬더니 한 1000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신빙성이 있네요. 그래서 그 기지국이 이제 각 전화기마다 이렇게 이제 통신선을 배급해주게 되는데 그 수를 이제 일일이 세본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기지국이 평양과 남포 등 북한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빡빡하게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도로를 따라서 기지국을 설치한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기지국 숫자가 늘어나는 추세. 어쨌든 뭐 이 방법으로 샜는데 그게 이제 650에서 700만 대라는 것이죠. 다른 기관의 연구 결과하고 결과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연구 결과를 보면 결국에는 북한에서도 이제 손전화는 필수품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대표님?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 결과 발표 내에서도 물건을 만드는 사람, 또 이거 장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 전부 다 이 휴대전화 다 이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없으면 진짜 어려운 시대가 북한도 된 거죠. 그래서 장마당 경제활동에서 휴대전화는 필수품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고요. 또 일할 때 필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사진도 잠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이제 올 2월 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생일 8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평양에서 불꽃놀이를 하는데 거기에 참가한 이 참가자들 모두가 전화기를 꺼내 들고 다 촬영을 하고 있는 장면이시죠? 많이 보던 광경인데 이걸 찍어서 어디에 올리시지는 않을 텐데 SNS에.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올해 북한 주민 조사 결과 손전화를 이용할 때 어떤 기능을 주로 사용하느냐 물어봤더니 역시 제일 많은 건 이제 음성 통화였고요.
두 번째 통보문. 역시 통보문이라면 문자, 문자 이제 메시지죠? 다른 나라에서 그걸 예. 문자 메시지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통보문 기능 많이 네. 사용하고 있고 역시 많이 사용하는 기능 음. 사진과 동영상 찍는 거 많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음. 매우 소수가 네. 송금을 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는 합니다. 송금이요. 네, 특히 북한에는 네. 전화돈을 송금하는 경우가 한때 유행했던 어. 적도 있었습니다. 네. 뭐 기본적인 기능 같은 경우는 뭐 한국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통신 속도가 좀 다소 느린 3G 통신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다른 나라들은 거의 지금 5G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2008년 이집트 통신회사 오라스콤의 도움으로 이제 3G 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2세대 또는 예. 3세대 통신망이라고 봐야겠 3세대 통신망이라고 하죠. 3세대 통신망을 구축을 했는데 지금도 이건 지금 많이 안 변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네. 경우는 이게 그냥 몇 년에 한 번씩 그러니까요. 3세대에서 4세대로 4세대도 길지 않았어요. 몇 년 만에 5세대로 바로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막 6세대, 6세대 그러- 나와요. 지금 벌써 그러네요. 얘기가. 네. 근데 북한은 여전히 이제 3세대에 머물러 있는데 네. 보통 미국과 한국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5세대에서 그러니까요. 6세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느릴까? 이게 좀 북한 내에 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어떤 목적, 음. 용도와도 아. 연관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네. 사실은 네. 지금 저희 5G 쓰는 입장에서는 3G 쓰던 때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굉장히 몇 느렸던 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전은 아닌데 네. 기억 안 나시나요? 네, 느리고 막 불편하고 그랬는데 좀 설명해 주시죠. 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는 네. 제가 기억나는 예. 것은 네. 처음에 3G 폰 사용할 때는 처음엔 불편한 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는 전화기로 내 전화기 안에 영화가 없는데 네네네. 저장돼 있지 않은데 영화를 보여주는 영화 회사에 예. 전화를 해서 거기에서 이쪽으로 전화를 그러니까 그 영화를 나한테 네네. 그냥 보여주는 이게 네네네. 이제 영어로는 이걸 스트리밍 아.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 이 스트리밍 서비스라는 것이 막 나왔을 때 이제 3G 사용하는 사람들이 좀 음. 불편한 거예요. 생각해 보니 그랬네요. 그러니까 유튜브 뭐 이런 거 예. 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를 스트리밍으로 제공하는 직접 내 전화기에 네. 영화가 다운 안 돼 있어도 저장이 안 돼 있어도 온라인에서 볼 수 있는 네. 온라인으로 통신 그 전파로 직접 볼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될 때쯤에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느리잖아요. 네, 막 그래서 땡겨서 보고 앞으로 좀 맞아요. 속도 그때 이제 4세대, 감안해서, 5세대가 막 나오기 음. 시작하면서 거의 모든 사람이 전화기를 다 바꾸죠. 그리고 한국은 모든 그러니까요. 통신사가 네. 3세대 서비스 사실상 중단하고 네. 4세대, 5세대 서비스로 넘어갔습니다. 아마 지금 북한 주민들은 손전화 사용할 때 동영상을 보긴 볼 것 같은데 대체로 자기 전화기에 저장돼 있는 동영상을 네. 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처럼 스트리밍으로 동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끼겠지만 아직 보니까 북한은 이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편함을 크게는 못 느낄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 3세대 통신을 여전히 지금도 계속 서비스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이 불편함을 느끼는 몇몇 사람들이 있다 보니 평양 같은 경우에 와이파이망을 일부 조금 소수를 대상으로 와이파이망을 설치했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와이파이망 같은 경우가 지금 3세대 통신에 비해서 보통 한 10배 정도 빨리 속도를 낼 수가 있거든요. 대신 평양에서 쓰는 이 와이파이망 같은 경우는 엄격하게 보안이 적용되는 네. 거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매우 극소수의 북한 주민 그리고 대부분은 그 다른 나라의 외교관들, 그렇군요. 외교공사관 이런 사람들이 쓴다고는 합니다. 네. 그러나 어쨌든 뭐 북한도 결국은 4세대, 5세대 통신망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네. 시간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또 접하는 정보의 양이 좀 같이 늘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렇죠. 통제가 되고 있으니까 네네. 참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지금 쭉 손전화 많이 쓴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네. 전 세계에서 손전화 통제가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 아닙니까? 네네.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나요? 통제는 정말 수도 예. 없이 많이 통제하는데요. 그냥 예. 대표적인 것만 특히 기술적으로 네. 이 전화기 사용을 통제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네. 이런 나라가 있나 싶어요. 손전화가 있는데 네. 다른 나라로 전화를 못 합니다. 못합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못하는데 비싸서. 그 비싸서 못 하는 못합니다. 건데. 그러니까 저희 같은 네. 경우는 뭐 중국의 사람이 있든 예. 뭐 미국에 있든 일본에 있든 그냥 내가 손전화 있으면 어느 그렇죠. 나라라도 누구와도 통화가 예. 되잖아요. 전 돈만 세계는 있으면 그냥 할수 있죠. 다 통화할 수 있거든요. 예. 근데
북한은 그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음. 북한에서 손전화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북한 내에 있는 사람들만 통화를 하지 북한을 벗어난 다른 나라 사람과는 사실상 통화 불가능. 네. 그러니까 국제 전화를 막아놓은 겁니다. 아예 예, 막아놨군요. 아예 예. 막아놨습니다. 두 번째 통제 인터넷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수많은 연구기관, 수많은 기업, 수많은 나라 정부, 심지어는 개인까지 자기가 정보, 자기 네. 활동을 이제 여러 가지 홈페이지에 다 올려놨어요. 그쵸. 인터넷은 그 음. 셀 수 없는 그 수억 개, 수십억 개의 그런 네. 정보 기관, 단체, 개인하고 내 전화기로 연결해서 그 음. 단체에 있는 것들을 다 보고 듣고 네. 심지어는 내가 가진 것도 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이게 인터넷망이잖아요. 네. 이 인터넷망을 막아놨습니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네. 미국 백악관도 접속하고 뭐 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부자인 나라의 어느 기업 그렇죠. 홈페이지에 예. 들어가서 그 기업에서 뭘 만들고 얼마를 버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네. 심지어 미국의 무슨 대학교, 일본의 무슨 음.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나라 강의가 어떤 걸 하고 그러니까요. 어떤 교수님이 강의하고 이런 거 다 알잖아요. 네. 그거 못 합니다, 북한에서. 아, 그러니까 답답합니다. 인터넷 접속을 네. 차단해 놨기 때문에 인터넷 접속하려고 아마 대부분이 손전화 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음. 손전화 쓰는 우리로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손전화로 인터넷을 사용 못하면 뭐 하는 데 쓰지? 그러니까요. 아마 이럴 정도로 가장 중요한 이 손전화의 목적,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요즘은 전화보다도 가지고 인터넷 사용이 다니는 가장 큰 컴퓨터 거죠. 같은 느낌이죠. 그죠? 컴퓨터죠, 예. 사실은. 네. 컴퓨터고 그 컴퓨터의 주요 목적은 대부분 인터넷. 요즘엔 인터넷 예. 사용, 그러니까 정보를 주고받는 목적으로 거의 아마 99%가 쓸 네. 거예요. 근데 북한 주민은 이거 못합니다. 그러게요.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손전화 전화기 할 때 이 손전화의 기능이 그러니까 프로그램이죠. 네. 손전화에 수없이 많은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이제 기능을 쓰게 돼 있어요. 그쵸. 여기 뭐 책을 볼 수도 있고, 네. 물론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주고받을 수 있고, 통보도 할 수 있고, 심지어 계산기도 안에 있고, 뭐 게임도 일기장도 있어요. 일기장도 있고. 자, 어쨌든. 예. 근데 이게 이제 우리는 프로그램 또는 뭐 음. 어플리케이션 해서 네. 어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북한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어플 이외에는 설치가 안 됩니다. 아, 설치 자체가 안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는 영화나 음. 드라마를 수천 수백억 네. 그러니까 수십억 편도 볼 수 있지만 그렇죠. 북한에서는 정부가 승인한 영화나 드라마 이외에는 스마트폰으로 볼 수 없습니다. 네. 정부가 승인한 책 이외에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하고 비교하면 볼 수 네. 있는 게 너무 적다는 것. 그리고 손전화로 무엇을 했는지를 다 기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요. 우리나라는 다른 친구나 누구가 남편이 봐도 심지어는 뭐 친구가 그러니까요. 당연히 못 보고 남편도 못 보지만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국가나 정부도 예, 어떤 큰일 나죠. 개인이 스마트폰으로 뭘 했고 뭘 네. 봤는지를 확인 못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큰일 납니다. 정말.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북한에서는 그걸 다 합니다. 아, 정부가. 참. 이 세 가지 대표적인 네. 이 통제 때문에 일반 주민이 전화기로 할 수 있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너무 적은 것.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손전화 사용자는 계속 급속히 늘어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거를 북한에서도 좀 쓸모 있고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부의 예. 통제 정책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손전화의 목적은 단순히 전화, 그러니까 음성으로 누구하고 예. 통화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렇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인들은 그것이 주는 목적은 아마 10%도 안 될 거예요. 대부분 90%는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네. 교육, 학교에서 받는 교육보다 훨씬 더 많은 수백 수천 배의 내용을 이 손전화를 통해서 교육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 손전화를 통해서 하여간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경제 활동하는 네. 것, 교육하는 것, 수없이 많은 이런 활동과 사업에 이 정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손전화를 써야 네. 되는데 이걸 북한 당국은 지금 못하도록 막아놓은 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손전화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북한 사회가 좀 더 잘 살려면요, 네. 이 정보를 이용해서 교육받고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시대로 발전하지 않으면 북한 경제는 성장이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러려면 과감히 정부가 이 통제를 풀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의 국가 소득을 뭐 5배, 10배 높이는 것 가능해집니다. 그 출발은 바로 이
정보 통제를 네. 중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정보를 받고 또 취사 선택하면서 그를 통해서 또 발전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이 손전화를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말씀해주신 대로 경제 성장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지금까지 북한의 손전화 수 증가 어땠는지 살펴봤고요. 그를 둘러싼 문제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